안녕하세요, 독구리입니다. 드디어 커말 1급 실기 엑셀 과목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번째 파트 기타 작업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195만 뷰를 넘게 봐주신 커말 1급 필기 요점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고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1급 실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네 번째 기타 작업입니다. 차트 예제 한번 열어주시고 차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트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단가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눌러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름에다가 단가 제목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한글로 단가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계열값 깨끗하게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단가 500부터 350까지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확인입니다. 네, 이렇게 단가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해볼게요. 여러분 요 빨간 막대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보입니다. 요거 클릭해 보실게요.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단가 차트 종류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설명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축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세로 갑축, 이쪽을 보조 세로 갑축 이렇게 부릅니다. 보조축 체크하니까 요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볼 겁니다. 도둠에 굵게 글자 크기 20 해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거든요. 차트 제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에다 클릭하고요. 원래 있던 제목 지우고 교재 보고 제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다 쓰셨으면 잘 따라해 볼게요. 밖에 클릭했다가 차트 제목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저도 해볼게요. 이러면 차트 제목 전체가 선택되고요. 글꼴화 살표 누르시고 글씨 좀 바꿔볼게요. 한글로 도둠 엔터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20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캐나다 수량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값 표시된 거 보이시죠? 해볼게요. 캐나다 막대를 천천히 2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또 한 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만 선택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때 막대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오른쪽 눌러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세로값 축을 최대 30, 기본 10으로 설정해 볼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쪽을 세로 갑축이라고 합니다. 숫자에서 오른쪽 축서식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속성창에 최대값은 30 그리고 단위 기본 보이시죠? 여기 10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최대 30 되고요. 숫자의 단위가 차이값이 10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풀어볼게요. 보조 갑축의 표시 형식을 숫자로 지정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이쪽을 보조 갑축이라고 그럽니다. 자, 숫자에서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시 형식 눌러서 범주를 숫자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의 범주 숫자 1000단위에 체크되어 있는지 꼭 체크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세로값축의 주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눈금선인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볼게요.
그러면 눈금선 서식이라고 보입니다. 요거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에 속성창 보시면 대시 종류라고 있고요. 요 클릭해 볼게요. 요게 파선입니다. 여기다 갖다 대면 파선이라는 설명글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고 미세효과 황록색 강조3 한번 효과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범례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클릭해 줄게요. 아래쪽 그 다음에 서식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글이 보입니다. 미세효과 황록색 강조 3이라는 거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7번 해볼게요. 차트 영역의 채우기는 질감 채우기 양피지로 할 거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옵셋 위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차트 공간에다 대시면 차트 영역이라는 설명글이 보이거든요. 이때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채우기라고 있고요.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질감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감 단추 눌러보시고요. 양피지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글 보입니다. 양피지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끝까지 내려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내리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항목 보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 눌러볼게요. 효과 단추, 그래서 그림자, 미리 설정, 바깥쪽 오프셋 위쪽입니다. 자, 그림자 들어가서 미리 설정입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위쪽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차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한번 저 독골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크로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밖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요. 매크로 이름을 적고 확인을 눌러줄 겁니다. 내가 할 작업을 하겠죠? 작업이 끝나면 밖에 클릭할 거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도 눌러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할 거고요.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해볼게요. 우리 도형이나 단추 만들 땐 Alt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셀 눈금선에 딱딱 맞게 그려지고요.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창이 뜨고 도형은 수동으로 직접 매크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실게요.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른쪽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체크해 볼게요. 별표해 보시고요. 개발 도구 메뉴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개발 도구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선생님이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자, 체크해 볼게요. 파일의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가서 개발 도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 이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금 있으니까 개발 도구 없애보죠. 파일에 옵션 눌러주세요. 여기 맨 아래 보이시죠? 옵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지금 개발 도구 체크되어 있죠? 요거 체크 없애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가 안 보일 거예요. 자, 어때요? 여기 개발 도구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파일에 옵션 또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이렇게 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겠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문제 읽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부터 23 영역의 중간 기말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매크로 이름은 한글로 평균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라고 적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건 다 기록되니까 내가 할 작업만 하고 중지 눌러볼게요. 평균 밑에 클릭하시고요. 자, 저희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는하고 AV
에버리지에서 탭. 우리 에버리지는 범위만 잡으시면 되죠. 자, 이지금의 중간 기말 2개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찍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끌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매크로 내가 구할 게 끝났잖아요. 내가 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 누르셔야 돼요? 기록, 중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크로가 다 만들어졌어요. 볼게요, 여러분.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H3에서 I4에다 만들고 글자는 평균이라고 써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게 단추입니다.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거, 클릭해 보시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H3에서 I4까지 끌어다 놓겠습니다.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자, 그럼 여기 평균 보이시죠? 클릭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저 상태에서 그냥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평균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구했던 평균 숫자만 범위 잡고 델키 한번 눌러볼게요. 밖에 클릭했다가 얘 한번 눌러보시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F4부터 F13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0일 때는 0,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삼각형 기호와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이름 여기다 클릭해 보시고요. 이름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서식 적용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서식 적용 쓰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가보죠. F4부터 F13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면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지표준 지워볼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셀 서식할 때 셀 서식 단원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셀 서식은 기본 틀이 양수, 음수, 영, 텍스트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써있는 대로 가볼게요. 양수일 때는 파랑색입니다. 대괄호 열고 한글로 파랑이라고 적어볼게요.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특수문자 좀 넣어볼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기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어떤 서식이 들어가야 돼요?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샵 0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수일 때입니다.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자, 세미콜론 해볼게요. 이번엔 음수에 대한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음수에 대한 서식 대괄호 여시고 한글로 빨강입니다. 대괄호 닫고 큰 따옴표 2개짜리 하고요. 가볼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클릭하고요. 따옴표 닫아볼게요. 그리고 또 천 단위 구분기호죠.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수예요. 양수, 그리고 세미콜론, 음수입니다. 자, 세미콜론 하셨으니까 이제 0에 대한 서식을 만들어 볼게요. 0일 때는 뭐 하래요? 0. 그래서 여기에다가 0만 쓰시면 돼요. 자, 텍스트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양수, 음수,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내가 할 작업이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클릭해 볼게요. 네. 자,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하트 도형을 H6에서 I7에다 만들 거고 글자는 서식 적용이라고 하고 텍스트 맞춤은 가로 세로 정가운데 배치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삽입의 도형입니다. 자, 하트 도형 클릭해 볼게요. 스마일 옆에 있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H6에서 I7까지 끌어다 놓을게요. 마우스 띄고 Alt 떼고 자, 써볼게요. 서식 적용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여러분 가로 세로 정가운데 요거 한 번씩 클릭해 주십시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형은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하셔야 돼요.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매크로 지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자에서 서식 적용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 서식 적용 테스트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왜냐면 세 번째 매크로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두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F4부터 F13 영역에 셀 서식을 일반으로 설정하는 서식 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처럼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서식 해제. 자, 이렇게 서식 해제 쓰시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F4부터 F13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다시 들어갈게요. 자, 표시 형식에 일반으로 골라줘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네. 자, 내가 할 작업이 끝났으니까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도형 만들어 볼게요. 하트 도형을 H9에서 I10까지 글자는 서식 해제라고 써볼게요. 자, 삽입의 도형입니다. 아까처럼 하트 도형 클릭해 볼게요. 삽입의 도형 하트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H9에서 I10까지 끌어다 놓을게요.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여기다 써볼게요. 서식 해제 홈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정가운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도형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수동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식 해제 클릭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서식 적용 한번 눌렀다가 해제 한번 눌러보세요. 적용됐다, 해제됐다, 적용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단원 저희 프로시저 예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프로시저 예제 파일 불러주시고 프로시저 1번 시트 클릭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시저 1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 등록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I4부터 I7의 내용이 CMB 학과에 그리고 K4부터 K7의 내용이 CMB 수강 과목 콤보 상자 목록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 눌러주시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자료 입력 버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한글로 수강 등록 폼 영어로 sh. 자, 그럼 여기 show라는 영어 구문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수강 등록 폼이 화면에 보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폼 플러스 수강 등록 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수강 등록 폼 더블 클릭하면 이 화면 빈 공간 보이시죠?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폼은 돼 있고요. 요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해 줍니다. 유저 폼의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폼이 실행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고 유저 폼의 이니셜라이즈 선택한다는 거 꼭 체크하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에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I4부터 I7의 내용이 CMB 학과에 들어가게 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CMB 학과 영어로 RO 로우 소스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큰 따옴표 하시고요. I4 콜론 I7 따옴표 닫아주세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I4부터 I7의 내용이 CMB 학과 원본 목록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A는 B 이 구조입니다. B 값을 A에 넣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A는 B, 이건 B 값을 A에 넣어줘라 이런 명령의 뜻이라는 거 꼭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 한번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자, K4부터 K7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요? CMB 수강 과목. 그래서 또 해볼게요. CMB 수강 과목 점 로우 소스.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얘가 알아서 바꿔줘요. 는하시고 큰 따옴표 K4부터 콜론 그리고 K7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K4부터 K7의 내용이 CMB 수강 과목 원본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번도 풀어볼게요. 폼이 실행되면 TXT 수강 날짜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니셜라이즈 요 안에다가 써볼게요. TXT 한글로 수강 날짜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날짜는 게 데이트예요, 여러분. 네, 오늘 날짜 데이트 값을 TXT 수강 날짜 객체에 넣어줄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그래서 밖에 클릭 디자인 모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누르면 풀리고요. 자료 입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 화살표 누르면 학과 화살표 누르면 여기 있는 목록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컴퓨터공학과 선택해보고 수강 과목도 화살표 누르면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 오늘 날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자료를 넣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X 누르시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강 등록 폼 더블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입력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자, 교재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44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i는부터요. 셀 사이 콤마 7까지 8줄 오타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i는 그랬죠?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range랑 current region, loss count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왜 여기가 B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예요. 입력할 때 행번호는요, 첫 번째 제목의 셀 주소와 그거에 대한 행번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가 첫 번째 제목이죠. 이 제목의 주소가 어떻게 돼요? B3이죠. 그래서 여기가 B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B3의 행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 그래서 뒤에 더하기 하고 3이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제목의 행번호, 이거를 써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인데 B3은 입력할 곳의 첫 번째 제목의 셀 주소고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행번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행이 완성됐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A는 B 구조, B 값을 A에 넣어줘라. 이거를 꼭 유념하시고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txt 이름을 두 번째 칸에다 넣어줄 거고, 자, 학번을 i행의 세 번째 칸, 학과를 네 번째 칸에 넣어준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죠. 두 번째 칸에는 이름, C 세 번째 칸에는 학번, D 네 번째 칸에는 학과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순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강 과목은 다섯 번째 칸에 넣어주고 특강비는 여섯 번째, 수강 날짜는 일곱 번째 칸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보죠 여러분. 얘가 네 번째니까 다섯 번째 수강 과목, 여섯 번째 특강비, 일곱 번째는 수강 날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점 밸류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점 밸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점 밸류는요, 숫자나 날짜가 들어가는 칸은 수치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점 밸류를 붙여줍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객체는 수치 데이터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나 보통 계산되어 있는 객체들은 이 뒤에 점 밸류 붙는다고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학번도 숫자여서 점 밸류 들어간 거고요. 특강비랑 날짜도 숫자 날짜니까 뒤에 점 밸류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txt 수강 날짜 점 밸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괄호 열고 txt 수강 날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 밖에 아무데나 찍고 얘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입력이 끝났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입력 한번 눌러볼게요. 써보죠. 첫 번째 칸에 홍길동 그리고 학번에다 20250204 이렇게 써볼게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수강 과목은 C 프로그래밍입니다. 특강비 6만원 써볼게요. 자, 그리고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료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X 눌러주시고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강 등록 폼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종료 더블 클릭해 볼게요. 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4번입니다. 종료, CMD 종료 개체를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할 거예요. 예시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푸는 날짜,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은 다르게 나오는 거 유념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종료 프로시저에다 클릭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MSG BOX 메시지 박스입니다. 현재 시간 나오게 하는 게 타임이고요. 자, 폼을 종료하시오. unload me 엔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메시지 박스 타임 현재 시간이 메시지 상자로 나오고요. unload 사라지게 하시오. me 현재 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의 의미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저랑 액세스 할 때도 미 정말 많이 쓰거든요. 미는 현재 폼을 뜻합니다. 현재 실행하는 폼. 그래서 unload 미는 폼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지 박스랑 unload me 구문을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자료 입력 누르시고 종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하는 시간은 6시 41분 37초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랑 답이 다르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폼이 꺼질 거예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재밌으시면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 정말 좋아요. 예. 자, 여기까지 프로시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프로시저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저 돋골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병원조회를 클릭하면 병원조회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이게 폼이 실행되면이죠. B4부터 B7은 CMB 병원명에 그리고 TXT 진료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십시오.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병원조회 더블 클릭해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어떤 폼이 나타나래요? 한글로 병원조회 폼 .show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sh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폼이 초기화되면이니까 화면 빈 공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유저 폼은 됐고요.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겠습니다. B4부터 B7의 내용이 CMB 병원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볼게요. CMB 병원명 로우소스는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B4부터 콜론 B7 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오른쪽의 범위가 왼쪽 CMB 병원명 목록 상자의 원본으로 설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TXT 진료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똑같겠죠? TXT 진료 날짜는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뭐였어요? 데이트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날짜 데이트 값이 TXT 진료 날짜 개체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클릭하시고 디자인 모드 풀어주세요. 얘 누르면 풀어져요.
그리고 병원조회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병원명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보여지게 될 거고요. 오늘 날짜도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천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여기 있는 엑셀 시트에 있는 자료가 폼에 보여지도록 할 겁니다. 아까랑 거꾸로죠. 한번 해볼게요. 자, X단추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볼게요. 자,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조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더블 클릭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자, 45페이지 피시고요. i로부터 txt 행정직원 수까지 4줄 오타 없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줄 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i로우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자료가 입력되어 있죠?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는 CMB 병원명 리스트 인덱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왜 여기가 플러스사인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i로우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를 뜻하는데요. 입력되어 있는 행번호는요, 첫 번째 자료의 행번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7이면 7번째 줄에 첫 번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서울병원이 첫 번째 자료잖아요. 얘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네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플러스 4라고 붙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자료를 txt 진료 과목 수로, 네 번째 칸에 있는 자료는 txt 의료진 수, 그리고 다섯 번째 자료는 행정직원 수 개체에 넣어줄 겁니다. 자, 보시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죠? 그리고 C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진료 과목 수, 네 번째가 의료진 수, 다섯 번째가 행정직원 수가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다 쓰셨다면 엑셀 단추 눌러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실행하다 에러 나면 거의 90% 이상이 오타입니다. 띄어쓰기랑. 네. 자, 엑셀 눌러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병원조회 누르시고요. 보세요. 병원명을 인천병원 클릭하고 조회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네, 어때요? 인천병원 15, 130, 15가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X 한번 눌러주시고,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 띄워볼게요. 폼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보여지게 할 거예요. 가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하시고요. 종료 더블 클릭해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똑같죠? MSG, BOX 여기에다가 데이트라고 적어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트. 오늘 날짜를 메시지 상자로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이 사라지도록 하시오. unload me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폼이 사라지게 하시오. 이 me는 또 얘기 드리지만 나중에 액세스 저랑 배울 때 또 나올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엑셀 단추 눌러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병원조회 눌러서 종료 단추 클릭해 볼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날짜는 24년 1월 13일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풀으시죠?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프로시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로시저 2번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프로시저 1번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검색어 보기를 누르면 인기 검색어 폼이 열리도록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단추 더블 클릭해볼게요. 자, 디자인 모드 누르고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어떤 폼이 나오도록 하래요? 한글로 인기 검색어 영어로 show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인기 검색어라는 폼이 열리도록 할 겁니다. 네, 됐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검색 방법, CMB 검색 방법에는 PC,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이 여기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고 화면 공간에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유저 폼은 됐고 우리 많이 해봤죠?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CMB
검색 방법 점 add 아이템 써야 돼요, 여러분. 요 밑에 add 아이템 보이시죠? 점 누르셨으면 아래쪽 방향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add 아이템 속성으로 가져요. 파란 색상 보이십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add 아이템은 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큰 따옴표 하시고 영어로 PC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CMB 검색 방법의 목록 상자에 PC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또 똑같으니까 범위 잡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3번 더 나오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자만 바꿔볼게요, 여러분. 밑에는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마지막은 태블릿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러면 CMB 검색 방법 목록 상자에 이 4가지 자료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띄어서 바로 하셔도 되는데 구분하려고 이번에는 CMB 키워드에 B4부터 B1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랑 똑같죠? CMB 키워드 로우 소스는 하시고 큰 따옴표로 어디부터 B4부터 B13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건 아까 해봤던 거죠. B4부터 B13을 CMB 키워드 목록에 들어가게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엔터 2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뭐 할 게 있어서. 자, 여기 읽어볼게요. LST 목록에는 B4부터 D13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좀 틀려요. 잘 보세요. LST 목록 로우 소스 똑같아 보이죠? 네, 근데 좀 틀려요. 어디부터 B4부터 D13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4부터 D13 내용이 LST 목록 원본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랑 좀 틀려요. 왠지 아세요? 자, 비교해 볼게요. 얘는 B4부터 B13 그냥 B열 하나만 참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B4부터 D14 B열도 참고하고 C열도 그리고 D열도 참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개 열을 참고하고 있죠? 몇 개를 참고한다고요? 3개 열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LST 목록은 3개 열을 참고한다는 걸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 위에다 클릭하고 써볼게요. LST 목록점 자, COL 칼럼 카운트예요, 여러분. 칼럼 카운트가 몇 개의 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얘는 이 목록 범위는 3개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명시할 수 있어요. 칼럼 카운트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는 그리고 몇 개? 3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집 보시면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되던걸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경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고 F4키 누르면 LST 목록 이렇게 속성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칼럼 카운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칼럼 카운트. 여기가 지금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3으로 돼 있었다. 여기. 그러면 아까 제가 쓴 구문은 안 써줘도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원래 1이었고요. 우리는 이렇게 칼럼 카운트 3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제대로 쓰셨다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보시고 얘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어때요? 3개월을 포함하고 있고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아이돌, 골목 맛집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골라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 자료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X 단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고 조회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들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47페이지의 핏이고요. iRow부터 txt 평균까지 오타 없이 한번 쭉 입력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시죠. 자, 이렇게 입력 다 마치셨으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씩 설명도 잘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iRow는 입력한 곳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라 그랬죠? CMP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리스트 인덱스까지 알아서 해주셔야 되고요. 왜 여기가 플러스 사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는요, 첫 번째 자료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얘가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는 끝났으니까 밑에 거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PC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모바일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걸 총 조회수에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에 건자를 붙여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맷 구문입니다. 자, 이 자료를 이렇게 서식을 바꿔서 여기 PC에다 넣어줄 거고요. 얘도 콤마가 들어가고 건자를 붙여서 모바일에, 그리고 다섯 번째 값도 콤마랑 건자를 붙여서 총 조회수에 넣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죠. 세 번째가 PC, 네 번째가 모바일, 다섯 번째가 총 조회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 키워드 목록에 대해서 PC, 모바일, 총 조회수가 조회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총 조회수가 30만 이상일 때는 OPT 최상위가 선택이 되도록, 아니면 보통 검색어가 OPT 보통이 선택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평균 조회수에는 PC와 모바일의 평균이 계산되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f문이 그걸 나타내는 거야.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값이 30만 이상이라면, 우리 다섯 번째가 뭔데? 총 조회수잖아요. 총 조회수가 30만 이상이라면 OPT 최상위가 true, OPT 최상위라는 개체가 선택되도록 하는 거고요. 아니다, else 30만이 넘지 않다. 그러면 OPT 보통이 선택되도록 할 겁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if의 끝, and if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row, 5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값이 뭐예요? 총 조회수인데 이걸 2로 나눌 겁니다. 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왜 2예요? PC와 모바일 두 개로. 그래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값을 2로 나누면 평균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이거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건자를 붙여서 여기 어디에다 넣어줄 거예요? 평균 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다 잘 하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어 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골라보죠. 핸드폰, 그리고 아이돌,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네, 핸드폰과 아이돌 고르고 조회를 누르니까 총 조회수가 200만 건이네요. 그쵸? 그래서 30만보다 크기 때문에 최상위 검색어가 선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닫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X단추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시고요. 닫기 단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닫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CMD 닫기를 클릭하면 폼 이름과 함께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도록 하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인기 검색어 폼을 종료합니다 나오게 할 거고, 확인 누르면 폼이 꺼지도록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닫기에다 클릭하시고요. 가볼게요. 따라와 주시죠. MSG box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점 캡션 cap. 그럼 캡션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눌러줄게요. 자, 여러분, 미점 캡션이란 뜻은 현재 폼의 제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폼의 이름. 그리고 여기 글자가 붙어야 되죠. Shift 7번, 그리고 큰 따옴표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한글로 폼을 종료합니다. 마침표하고 따옴표 닫아볼게요.
네, 엔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폼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unload me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메시지 박스 띄울 거예요. 현재 폼에 캡션, 이름이 들어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합니다가 뒤에 붙게 될 겁니다. unload me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검색어 보기 누른 다음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죠. 네, 인기 검색어 폼을 종료합니다 나오죠. 이게 왜 인기 검색어냐면 여기 보이시죠? 인기 검색어라고 제목 보이십니까? 이게 캡션이에요. 요게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거 하시다가 에러 아마 많이 나실 거예요. 에러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제가 문구 하나 잘못 써볼게요. 뒤에 캡션인데 캡션 이렇게 오타 놔볼게요. 자, 그래서 엑셀 들어가서 눌러보고 종료 한번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컴파일 오류입니다 뜨거든요. 그러면 오타 났다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여기 P가 빠졌잖아요, 제 거는. 그래서 이거 수정하기 전에, 이 글씨 수정하기 전에 중단이라는 메시지부터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에러를 수정할 때는요, 스탑 버튼 꼭 눌러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중단이라고 계속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스탑 버튼 누르면 여기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사라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영어 제대로 써볼게요. P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되고요. 다시 엑셀 들어가서 검색어 보기, 닫기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나는 구문이 발견되면요, 꼭 뭐 누르시라고요? 스탑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해볼게요. 프로시저 투시트가 활성화되면 액티베이트 체크해보세요. 네, D2셀의 현재 날짜, E2셀에는 오늘 날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러분 프로시저 투시트 클릭해 보시죠. 네, 여기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현재 날짜, 여기 오늘 날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가보죠.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프로시저 투시트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창에서 첫 번째는 워크시트,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화된다는 게 액티베이트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네, 액티베이트. 여기다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셀 주소는 VBA에서 셀 주소는 대괄호로 씁니다. 대괄호하고 D2셀에 대괄호 닫고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글로 현재 날짜 엔터 해보시고요. 또 대괄호 열고 E2셀에 대괄호 닫고는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날짜가 뭐였어요? 데이트. 네,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예요. 현재 날짜, 그리고 진짜 오늘 날짜를 E2셀에 넣어줄 겁니다. 이 항상 프로그램 할 때는 A는 B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언제 한다고요? 활성화 됐을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냥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프로시저 2니까 프로시저 1에 갔다가 다시 얘를 클릭해 볼게요. 프로시저 1에 갔다가 다시 프로시저 1을 클릭해 보면 어때요? 여기 현재 날짜, 오늘 날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프로시저 투시트에서 데이터가 바뀌면 이거 체크해 볼까요? 체인지, 글꼴은 궁서체,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액티베이트 화살표 누르시고 체인지로 바꿔볼게요. 워크시트의 체인지입니다. 데이터가 바뀐다면, 그래서 여기에다 써볼게요.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보시고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위드 타겟부터 엔드 위드까지 오타 없이 또 써볼게요. 시작해 보시죠. 자, 다 쓰셨다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위드 타겟 마우스로 선택한 곳에 .폰트.name 글꼴은 궁서체 줄 거고요. .폰트.이탈릭 기울임꼴을 true가 뭐예요? 진짜죠. 기울임을 실행하고 .폰트.colorindex는 3을 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예시 들어놨죠? 3은 빨강색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위드 타겟의 끝은 엔드 위드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with부터 and with까지 잘 쓰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에러 났으면 어떡하시라고요? 중지 버튼 누르고 다시 오타 보셔야 됩니다.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볼까요?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서브죠. 여기다가 홍길동. 자, 이렇게 원래 쓰는 글꼴은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원래 쓰는 글꼴은 맑은 고딕인데 엔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강색의 궁서체 기울임꼴 들어가죠?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으시죠? 모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마리 1급 실기 엑셀 과목 마지막 파트인 기타 작업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은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상시 기출형 문제를 1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덕골이었습니다.